영화 미이라는 1930년대의 고전 공포영화를 새롭게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1999년에 개봉해 그해 외화 흥행 1위까지 차지하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래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액션과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저주, 그리고 유쾌한 모험심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물을 넘어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어드벤처 명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미이라는 3편인 황제의 무덤까지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작품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명절이나 주말이면 어김없이 TV에서 방영해준 덕분에 우리에게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익숙해진 그 주인공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명 한 명의 최신 근황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사랑한 주인공 릭 오코넬, 바로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입니다. 전성기의 그는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빛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깊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이라 시리즈를 비롯한 수많은 액션 영화를 몸으로 부딪히며 촬영한 탓에 척추를 비롯한 온몸이 망가지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화면 속 통쾌한 액션 한 장면 한 장면이 실은 그의 육체를 갉아먹는 대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내 애프턴 스미스와의 이혼으로 인한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 그리고 한 외신기자 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겪었다고 밝힌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까지, 연이은 시련은 그를 스크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는 원치 않은 긴 휴식기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스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던 그때 마침내 운명 같은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작이 된 영화 더 웨일의 600파운드 거구의 주인공 찰리 역으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두꺼운 특수분장 뒤에서 그는 상처받았지만 끝내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인간의 영혼을 절절하게 그려냈습니다. 202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가 받은 6분간의 기립박수, 그리고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은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며 그는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팬들은 이 감격스러운 재기를 브랜네상스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부활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한 따뜻한 드라마 렌탈 패밀리에서 주연을 맡아 호평을 받았고, 2026년에는 디데이 직전에 긴박한 72시간을 그린 2차 세계대전 영화 프레셔에서 아이젠하워 장군 역으로 관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팬들을 가장 설레게 한 소식. 2026년, 그가 무려 약 20년 만에 릭 오코넬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미이라 시리즈의 새로운 사편이 제작에 들어갔으며 2028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난 1968년생인 그는 2026년 현재 57세이며 가장 사랑받는 배우로서 화려한 인생 2막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주인공 에블린 카나한 역의 레이첼 와이즈는 단 14살의 어린 나이에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될성 부른 떡잎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몇몇 TV 시리즈를 통해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1994년 영화 데스머신으로 첫 스크린 데뷔를 치렀습니다. 그녀가 비로소 스타덤에 오른 것은 1999년 미이라에서 당차고 사랑스러운 이집트 학자 에블린을 연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그녀의 연기력은 더욱 깊어졌고 2005년 영화 콘스탄트 가드너를 통해 마침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사생활 역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영화감독 데런 에로노프스키와 9년간 사귀며 2006년 아들을 낳고 약혼까지 했으나 2010년에 결별했고, 이후 영화 드림하우스를 함께하며 인연을 맺은 칠배우 데니얼 크레이그와 2011년 결혼해 2018년에 딸을 낳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2018년 영화 더 페이버릿으로 영국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에 출연했으며 2023년에는 1인 2역에 도전한 드라마 데드링어스로 다시 한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 그녀 역시 새로운 미이라 4편에서 에블린 역으로 복귀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1970년생인 그녀가 다시 한번 브랜든 프레이저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곧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블린의 능청스러운 오빠 조나단을 연기한 존 해나 배우입니다. 그는 여러 시리즈물과 드라마에서 개성있고 비중 있는 조연으로 활약하며 할리우드 제작자들의 눈에 들었고 자연스럽게 영화계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에서 기네스 펠트로의 상대 역으로 출연해 국내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이라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배우로 활동해왔으며
1996년 배우 조안나 로스와 결혼해 2004년 쌍둥이 남매를 얻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 존 해나 역시 새로운 미이라 4편에 조나단 역으로 합류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 레이첼 와이즈, 그리고 존 해나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그 3남매가 약 3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영화 미이라에서 비열하고도 얄미운 매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베니가 베일 역의 배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주요 출연작으로는 리틀 빅 히어로, 미이라, 반 헬싱, 마스터 등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작으로는 2019년 영화 캡티브 스테이트의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감초 같은 악역 연기로 그는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영화 미이라에서 고대 이집트 전사 메자이의 후손으로 주인공 릭 오코넬 일행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아데스 베이로 출연했던 배우 오데드 페르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흔치 않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그는 미이라 시리즈를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뒤 TV 드라마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그의 비교적 최근작은 2019년 드라마 블러드 앤 트레저에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나단 하이드 배우입니다. 그를 본격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작품은 1994년 영화 리치 리치이며 영화 주만지에서 인간 사냥꾼 역으로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에도 출연해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입니다. 이후로도 그는 꾸준히 배우로 활동했으며 비교적 최근작은 2018년 영화 달링에 출연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딸 조지아 킹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이라2에서 주인공 에블린과 오코넬 부부의 똑 부러지고 영특한 아들 알렉스로 등장해 사랑받았던 아역 배우 프레디 보스는 2010년 미국 드라마 대지의 기둥 출연 이후로는 별다른 연기 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 미이라의 상징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유명 배우 아놀드 보스루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연 미이라 시리즈의 부활한 고대 사제 이모탭 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깊고 서늘한 눈빛만으로 공포를 자아내던 그는 데뷔 이후 여러 작품에서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온 진정한 연기파 배우입니다. 2009년에는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 G.I. 조전쟁의 서막에서 악역 자탄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8년 낸시 멀포드와 결혼해 1991년에 이혼했으며 1998년 실비아 아이와 재혼했습니다. 그는 환갑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배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2022년 영화 실버톤 포위 작전의 주연을 맡았고 2025년 작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모탭의 비극적인 연인 안학수 나문 역의 그녀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미인대회에 참가해 상위권에 입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샤넬과 빅토리아, 시크릿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패션 모델이자 배우로 꾸준히 활동했는데요. 2015년에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적극적인 자선 활동가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의 뿌리인 원주민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며 화면 밖에서도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까지도 노 어드레스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고대의 저주와 맞서던 그들도 화면 밖에서는 저마다의 시련과 영광을 안고 흐르는 세월을 묵묵히 통과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나락에서 기적처럼 부활했고 누군가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오코넬 일가가 약 30년의 모래시계를 거슬러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어린 시절 TV 앞에서 함께 손에 땀을 쥐었던 그 모험이 다시 한번 시작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